조소란 3차원의 입체물을 만들어내는 예술활동을 의미합니다. 조소는 조각의 조와 소조의 소를 합친 단어랍니다. 조각이란 돌, 나무처럼 단단한 물체를 깎아 입체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조는 점토처럼 부드러운 물체를 붙여가며 입체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깎으면 되돌릴 수 없는 조각에 비해 붙였다 뗐다를 반복할 수 있는 소조의 수정이 더욱 쉽습니다. 그래서 점토나 밀랍처럼 부드러운 물체로 형태를 만든 후 이를 주형으로 떠서 청동, 석고 조각상으로 복제된 작품이 많습니다. 조소는 표현 방식에 따라 부조와 환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부조는 배경이 되는 벽이나 바닥에 부착된 반입체의 조각품을 의미합니다. 특이하게 고대 이집트에서는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닌 벽체 안을 파내 조금 어려운 말로 음각으로 파낸 부조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환조의 환은 둥글다는 뜻으로 어디에서 보든 입체로 관찰되는 완전한 입체 조각품을 의미합니다. 환조는 인물 숫자에 따라 단일상과 분상으로 나뉩니다. 또 인물의 자세에 따라 앉아있는 좌상, 반과부자로 앉은 반가상, 누워있는 와상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만들어진 범위에 따라 전신상, 반신상, 흉상, 두상, 그리고 머리와 팔다리 없이 몸통만 만든 토르소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조각품은 사람, 동물 등과 같이 구체적인 형상 외에도 추상적인 형태로도 만들어져 작가의 생각을 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소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에 대해 살펴보면서 조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조소에 사용된 재료를 크게 선재, 면재, 양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재는 철사, 끈, 실 등을 꼬거나 이어 만든 작품, 면재는 종이, 나무, 금속판 등을 오리거나 접거나 모아 붙여서 만든 작품, 양재는 찰흙이나 돌처럼 부피가 있는 덩어리의 재료를 붙이거나 깎거나 쌓아 만든 작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작품을 제작해 최종 작품이 단단하고 큰 부피감이 있으며 한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부드러운 천, 투명 아크릴판, 유리뿐만 아니라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물건, 움직임, 빛까지도 조소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의 다양한 조소 작가와 작품을 살펴볼까요? 먼저 올덴버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주로 일상의 사물을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크기를 키우거나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폭신한 느낌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 일상 속 사물을 색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작품을 연성조각이라고 부릅니다. 단단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과거의 입체 작품들의 반기를 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모빌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대에는 인테리어 소품 혹은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천장에 매달아 놓는 모빌인데요. 사실 모빌은 움직이는 입체 작품으로 당시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작품이었답니다. 모빌의 창시자인 알렉산더 콜더는 원래 선재인 철사로 작품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후 몬드리안의 간결한 추상화와 후안 미로의 아이 같은 회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형태가 단순하고 강렬한 원색이 인상적인 모빌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모바일이라고 발음합니다. 모바일은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휴대폰을 모바일폰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실루엣이 변하는 모빌은 가만히 한자리를 지키는 기존의 조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움직임 또한 예술의 일부가 되었고 모빌처럼 움직이는 작품을 키네틱 아트라고도 부릅니다. 현대에는 콜도의 모빌처럼 바람으로 움직이는 작품 외에도 모터로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 작품도 있습니다. 테오 얀센은 바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생명체인 해변 동물 시리즈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의 최우람 작가는 모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를 만들어 자연과 기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콜더는 모빌뿐만이 아니라 공공장소나 넓은 야외 공간에 어울리는 거대한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모빌과 달리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작품이라는 의미로 스테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콜더는 회색의 건물 사이에 붉은 홍학처럼 유연한 형태의 거대한 작품을 설치하였고 이 작품 사이를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소 작품을 단순히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작품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나 일상 공간에 설치되어 공간과 어우러지는 작품을 공공미술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에는 앞서 본 것처럼 작가가 직접 조각하거나 점토로 빚어 만든 작품 외에도 상점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기성품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물체를 본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분리시켜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예술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을 오브제라고 하는데요. 이는 프랑스어로,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가가 선택한 물체를 오브제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작품은 남성용 소변기를 뒤집어 놓은 후 사인을 해놓은 것입니다. 듀샹은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한 전시회에 이 작품을 출품하려고 하였습니다. 듀샹은 변기를 뒤집은 후 머트라는 가명을 사용해 변기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전시 주최 측은 작품의 전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듀샹은 신문에 머트라는 무명의 작가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듀샹은 작품은 꼭 예술가가 손수 만들어야 하는가?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손재주인가 창의적인 발상인가? 예술품을 예술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미술관인가? 관객인가? 아니면 예술가인가? 라는 궁금증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듀샹은 샘이라는 작품을 통해 단순히 우리가 알거나 상상하던 세계를 묘사하기만 하던 기존의 미술계에 미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후 미술에서는 작품의 결과와 함께 작품의 과정이나 작품을 통해 던지는 의문점이 중요해졌으며 작가의 창의적인 발상 그 자체가 미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용품인 기성품 또한 미술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오브제를 한데 모아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권호상 작가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오려 붙여 만든 사진조각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평면에 사진을 입체로 붙여 만듦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오브제를 조합해 입체를 만드는 기법을 아상블라주라고 합니다. 참고로 종이, 사진, 냅킨 등 다양한 오브제를 평면에 조합하는 기법을 꼴라주라고 합니다. 조각작품은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작품이 설치된 공간조차도 작품의 일부로 흡수했습니다. 기존의 조각작품이 영구적으로 한 공간을 차지한 것과 달리 설치미술은 대규모의 공간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을 의미합니다. 설치미술은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공간에 전시되는 일회성의 대규모 미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작품을 하얀 벽이 있는 실내 공간에 설치하는 것과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다른 느낌을 주겠죠? 그리고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징에 따라 작품의 형태 또한 조금씩 변합니다. 설치 미술은 점점 규모가 커지더니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실외에 전시되기 시작하였고 대규모의 대지, 자연을 이용하는 대지 미술로까지 연결됩니다. 이러한 작품은 작품의 최종 결과보다 전시하기 전부터 전시 중, 전시 후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프로세스 아트라고도 불립니다. 작품이 일정 기간 동안만 설치된 후 철거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아닌 비디오, 사진, 책 등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예술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지 미술은 상업적으로 사고 파는 기존의 미술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관객들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여 작품을 체험하게 하는데요. 청각과 후각을 자극하고 때로는 관객의 참여와 행동을 유발하여 관객과 작품 간의 상호작용 또한 예술의 일부가 되는 인터랙티브 아트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펠릭스의 작품 무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소재로 하는 설치미술입니다. 그는 연인의 생전 몸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사탕 무더기를 전시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이 사탕을 집어갈 수 있게 하였죠. 달콤하지만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사탕처럼 먼저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펠릭스의 작품은 사탕이라는 오브제를 아상블라주 형식으로 설치한 설치 미술이며 작품의 과정이 중요한 프로세스 아트이자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낸 인터랙티브 아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소와 그 발전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캔버스나 종이에 그려진 평면의 미술작품 외에도 다양한 미술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현대에는 회화, 조각 외에도
움직임과 빛, 소리, 자연, 관람객의 참여 등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답니다.